10월 11일, 이제 오늘이 9일인데요. 9일, 10일, 11일 딱 3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오전 6시부터, 새벽부터 할 수 있고요. 오후 8시에 딱 선거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해주실 일은요. 우리 우파가 어떤지, 우파 국민들이 어느 정도인지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강서구청 주민들 다 만나시고요. 선거 나가라. 그리고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시면요. 내가 태워주겠다. 내가 그날에서 선거까지 가주겠다 하시든 아니면 어른들 저는 예전에 보면요. 할머니들이 그거 이렇게 허리를 못 굽히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나와서 투표까지 해주셨어요. 그 표들이 모여야 이번에 압도적 당선입니다. 지금 사실 왜냐하면 나 한 표 안 해도 이기겠지라는 마음이 결국은 이재명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절대 안 되니까요. 강서구의 모든 총력을 지금 3일 남았으니까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작은 선거지만 이 시작이 돼야 네, 대한민국 지키는 총선, 대선까지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제가 이제 그 방송마다 구호를 외치는 게 네. 조국이 있잖아요. 네. 유재명 이제 김태우는 무죄다. 그다음에 유재수 있잖아. 감찰. 재수, 네. 유재수가 이제 유재명, 김태우는 무죄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부 장관 김은경이가 유재명, 김태우는 무죄다. 이걸 우리가 계속 네. 외치됩니다. 김태우 후보는 이제 그 우리의 역사를 바꾼 완전히 법치를 되살린 문재인 정권을 끝낸 네. 윤석열 정권을 만든 네. 이런 이제 1등 공신이 김태우 후보입니다. 맞습니다. 진짜 어려운 공익 신고자입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궐선거 하게 된 거는 전적으로 김명수 체제의 대법원 잘못이에요. 지금 이게 유재수 감찰 무만 조국이는 1심만 끝났어요. 네. 근데 왜 김태우 대법원까지 끝나가지고 왜 지금 이게 보궐선거 합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조국이처럼 오래 끌었으면 아예 그냥 보궐선거 안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따라서 이제 그 비용 40억이나 이거는 이게 전적으로 김명수 책임이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그 민주당이 뭐 40억 가지고 뭐 애교하니까 뭐 떠드는데 지금 이게 오거돈이 그다음에 박원순이 이자들에게 날린 돈이 얼마입니까? 맞습니다. 몇십 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여러분 너무 시원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정말 방탄사법부 이런 그냥 일반 국민들이 사법부가 이렇게 무너졌었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로지 이런 당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분당을 버리고 인천 계양을 제가 저 경인여대 선생님 교수했었는데 여기까지 도주한 이 이재명이 어디 이 저열한 정략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구속이냐 한동훈 탄핵이냐 이 마지막 승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일단 이제 그 이재명이가 단식 끝낸 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네. 이자가 이게 뭐 단식 끝내고 이제 뭐 집에서 이게 그 요양하겠다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재명 너게 누구 집으로 가는 거냐? 지금 여기 집에서 이제부터 치료하겠다는데 김혜경 그거 안 누구 받아줄 집이냐? 것 같은데. 너 옛날에 해경공 씨. 김부선 씨가 김부선 씨가요. 네. 2021년 네. 9월 1일 네. 6시 49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김부선 씨가 네. 2021년 9월 1일 6시 49분 오후에 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 이재명이가 이제 그 옛날에 도망을 다녔거든요. 네. 도망 다닐 때 이제 그 자기는 그 부인한테 김혜경이 한테는요 교회 지하실에 숨어 있댔어요. 근데 그때 실제는 20대 미혼 여성 집에서 신혼처럼 이렇게 숨어서 도피 생활했다. 이런 게 글을 올려놨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이게 그 20대 여성이 김현지 아니냐? 현지고. 이래가지고 이게 재판도 막 하고 있었거든요. 네. 너 지금 이게 집에 가는데 별 가는 거는 천하가 다 아는데 너 이게 별 가는 거 아는데 도대체 이게 누구 집에 가 치료할 거냐? 김혜경이 집에 갈 거냐? 김혜경이도 뭐 동조 단식했다는데 자기가 치료해 줄 수 있나? 여러분 댓글 아니, 이게 써주세요. 그 누구 집에 갈 거냐? 뭐 이게 계양동 김현지 집에 갈 거냐? 어디? 계양동에 있군요. 아니 계양동에 그 자기가 집을 얻어놨죠. 네. 김현지 집에 거기라는 건 아니고. 네네네. 근데 그 김부선 씨가 20대 미혼 그때 집에 한 거 당시.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별거하고 있다는 거는 자기도 법인카드 쓴 것만 봐도 별거하고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네. 따라서 이제 저는 과연 어느 집에서 있을 거냐 아유. 이 말씀도 이게 드리고요. 네. 이 이재명이가 저는 이 단식 있잖아 쇼 네. 이거요 기록 말살형에 처해야 됩니다. 기록 말살형. 로마 시대에 황제가 죽으면요 가장 큰 형벌이 뭐냐? 네. 그 황제의 모든 기록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재명이 단식 24일에 관한 모든 기록을 말살시키대요. 뭐 자기는 야, 나 김영삼이 23일 이후에 최고야. 김영삼이가 23일 했는데 나 24일에서 이거 앞으로 떠들지 마. 네. 네가 이제 단식 막 하루라도 한 적 있냐? 그럼요. 하루도 한 적이 없잖아요. 영양주사 처음부터 이게 국회 대표실에서 이게 계속 먹으면서 네. 쉬어하다가 병원에 잠깐 갔는데 검사해 보니까 정상인보다 더 깨끗해. 정상인보다. 꼴이 그 갔잖아, 병원에 성모병원 여의도. 네. 그래가 너 운동권들이 더글더글한 녹색병원에 갔잖아. 거기서 이게 완전히 하얀 수액 있잖아. 하얀 영양액. 그러니까요. 완전히 뭐 모든 뭐 단백질부터 없는 게 없는 네. 그걸로 이게 했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 어디 가서 단식 입살 입도 뻥긋하면 안 된다. 이거는 기록 말살로서 이게 단식의 역사에 네. 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우, 정확한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진짜 이런 이재명의 개인 비리가 민주당을 덮고 그다음 사법부를 덮더니 이제는 나라를 망가뜨리려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 정말 저는 이재명의 변호인단이 이 시점에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히 호화, 제 전관 예우부터 호화 변호사를 계속 쓰는 느낌이 들고요. 뭐 LKB 파트너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비용이 엄청 날 텐데 이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매우 의심이 드는데요.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도 다 의심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변호사가요. 네. 영장 할 때 이제 6명이 갔거든요. 그 중에 이제 조상호 변호사라고 네. 천안함 함장을 이게 모욕해가지고 방송에 잘렸던 네. 조상호 변호사하고요. 그다음에 박균택 이분은 이게 고검장 출신이에요. 박균택 변호사. 박균택. 두 명은 이제 이거 배지로 변호사비 대신에 배지를 주는 거예요. 박균택 광주에 공천 줄게. 매각을 했네요. 예. 조상호 저 금천구에 공천 줄게. 아. 이래가 거의 돈 안 받고 배지를 주니까 예. 이게 두 명이고요. 낙선시. 나머지 이제 네 명은 진짜 변호사들이죠. 네. 그거는 이제 그 김종근 LKB 대표. 김종근. 근데 연수원의 그 동기니까 뭐 그하고 이제 이성엽 그분들이 판사 출신이죠. 이런 이제 진짜 변호사는 돈을 안 주고는 안 해요. 네. 과연 이게 이재명이 신고 재산이 한 30억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 중에 얼마가 갔는지 조사해야 이거는 이게 되지 철저하게 않을까요? 조사를 해봐야 된다. 네. 제대로 이게 김만배 씨처럼 변호사비 주면요. 네. 태평양에 100억 준 게 다 없어져 가지고요. 지금 이게 200억에 육박합니다. 김만배 씨 변호사비가. 네. 그래서 이재명에도 이게 과연 누가 대납할지 아니면 이게 자기 전 재산을 줄지 네. 뭐 어떻게 할지 아마 이제 제가 보기에 뭐 장롱에 현금이 많으니까 현금으로 많이 준 다음에 네. 그리고 이게 계좌로는 조금만 주는 걸로 신고 이렇게 또 꾸밀 수가 있어요. 그렇죠. 김종근하고 이제 그 이재명이가 동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조작할 수가 있는데 다른 대납 방법으로 네. 여러 가지로 따라서 앞으로 그 두는 부럽다고 네. 옛날에 그 변호사비 대납도 확실한 팩트입니다. 네. 팩트예요. 맞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번에도 제대로 감시해야 해요. 네. 이번 이거 받은 분들 골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손절하십시오. 대한민국을 위해서 변호사들도 아무리 돈 먹어도요. 나중에 자식들한테 떳떳하지도 않고 감옥살이 할 거면 지금 손절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이재명 상황이 있는데 이제 한동훈 이제 장관이- 오늘 제가 네. 주제 아까 4개 보낸 것 중에 네, 1번 네. 이제 그 본격 얘기를 해주십시오. 주제 이제 그 한동훈 하고요. 네. 이재명은 이제 진짜 마지막 진급 승부. 네. 이제 마지막 승부예요. 한동훈하고 훈 장관. 네. 왜냐 그러냐면 이게 그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을 구속 못 시키면요. 본인이 이게 그 위험해요. 네. 지금 이게 아마 저쪽은 탄핵으로 결국은 이제 그 한동훈의 탄핵으로 그다음에 이재명이 구속이냐 이 두 개가 이제 양립할 수는 없어요. 네. 아마 이 둘 중에 하나 승부가 이번에 확실하게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네. 지금은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의 카드는 뭐냐? 어떻게든 이게 이재명이를 구속시키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 외에는 이게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게 불구속 기소 뭐 이렇게 운운하는 기사나 일부 유튜브가 있는데 그거 정말 말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오늘도 이게 한글날인데 오늘도 이제 검찰은 다 출석했더라고요. 지금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그냥 위정 교사 있잖아요. 네. 위정 교사만 불구속으로 이제 기소하면 돼요. 네. 그거는 이제 김진성 주범이 자백하고 그다음에 최철호 PD가요. PD도 이게 자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이 녹취록이 한 10개가 돼요. 네. 따라서 위정 교사는 불구속으로 기소하면 재판이 3-4달이면 끝나요. 근데 그거는 법정 형량이 1년 6개월입니다. 기본이. 그걸로 이게 일단 배지를 떼거나 출마 맞고
고한 다음에 네. 지금 이제 백현동하고 쌍방울이 남잖아요. 네. 이거는요. 지금 이게 검찰의 압도적인 분위기가 영장 재청구해야 된다. 당연하죠. 국민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분위기입니다. 요게 이제 시사 저널에서 네. 단독 보도가 나왔고 네. 그다음에 이 광주 방송도 보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오보라면 검찰에서 오보다 이렇게 대응을 하는데 오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물론 이제 검찰 중에도요. 네. 몇 명은 이게 야 지금 우리 또 기소했다가 또 이게 만약에 영장이 또 기각되면 우리 완전히 죽는데 알아보고 놀란 같습니다. 우리가 이게 또 어떻게 그 영장을 청구하냐 이런 이제 사람이 일부 있어요. 일부. 이게 소수견입니다. 네. 소수견에 대다수 검사는 원칙 기소. 그러니까 이제 백현동은 서울에서 원칙대로 영장을 다시 12월 9일 날 비회기 중에 청구하자. 네. 그다음에 쌍방울은 보안 수사를 좀 해가지고 사법방에 수원에서 다시 이게 영장을 청구하자. 이게 8, 90% 압도적입니다. 아, 맞습니다. 제가 오늘 확인한 것도 그래요. 그 부장 검사도 그러더라고. 우리가 여기 영장 안 치면 지금 여기 국민들한테 우리 검찰이 야 너 2년 동안 구속도 못 시게 뭐냐 이런 얘기 비난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든 영장을 재청구하는데 지금 이게 명분이 있단 말이죠.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옛날에 박영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명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이나 이원석 총장은 어차피 이게 재청구로 일단 1차적으로 구속 시도한다. 네. 이래 보면 돼요. 아, 원칙 기소라는 정확한 워딩을 해주셨는데 원칙입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무너졌으면 원칙이 없는데 변칙만 일삼는 이재명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 잡아놓지 않으면요, 이제 범죄자들이 나도 이재명도 안 가는데 나도 안 갈래 하고 이제 아주 대한민국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쪼개기 기소나 이렇게 표현하는 건 별로 안 좋아요. 네. 쪼개기라는 건 이게 좀 권한을 남용하는 거잖아요. 네. 쪼개기는 이게 이재명이가 전문이죠. 이재명이 이게 후원금 받을 때도 쪼개서 받고, 쪼개고. 그다음에 이거 회기도 쪼개가지고 필리버스터를 없애버리고, 네. 그다음에 이 수사도 쪼개기로 바뀌었다 2번. 이게 쪼개기는 이재명이가 전문이고요. 지금 이게 검찰은요 네. 원칙 기소 또는 이제 그 법대로 기소, 네. 법대로 기소. 네. 우리 법은요 하나 수사가 끝나면 그 하나 기소하고 네. 또 이게 원칙대로 하는 게 그게 원칙입니다. 맞습니다. 굳이 병합을 시키는 거는 네. 피고인을 봐주는 거예요. 네. 저는 이재명이 왜 봐줍니까? 그냥 원칙대로 기소해라. 네. 이게 이제 첫째 구속 시도고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게 두 번째 구속 시도가 있어요. 이제 곧 성남에서 네. 성남지청에서 이제 그 아마 이제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 성남지청에 네. 제가 확인해보니 6월달에 6월. 7군데를 압수했어요. 성남지청에서 네. 6월달에 성남시의 그 관광과부터 7개 부서를 압수하고 그다음에 그때 배지처 종합개발 시행사 있잖아요. 네. 황성택 여기도 압수하고요. 그 압수의 영장을 제가 확인해봤어요. 영장을 보니까 이재명이가 네. 피해자인데 죄명이 재밌는 게 죄명이 배임에다가 아. 그다음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이게 왜죠? 정자동입니다. 성남지청에 네. 정자동에 지금 6월달에 7군데를 압수했는데 이재명이가 피해자로 배임하고 그다음에 위계 공무방해가 있는데 정자동. 왜 위계 공무방해냐 네. 이게요 아주 교묘합니다. 이 정자동에 그게 원래 유원지예요. 네. 연못입니다. 네. 유원지를 저 거기 살았었어요. 네. 자연 녹지죠. 네. 요걸 여기 5단계를 올립니다. 근데 30년 동안 시유지를 임대를 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임대 받으려면 5% 이상의 임대료를 내야 돼요. 5%. 네, 5%. 근데 외국 놈이 30% 지분이 넘는 외국계 회사가 되면 1%만 넘으면 돼요. 그때 1%만. 얘기했던 그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계에 의한 공무방인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꾸미냐. 네. 그때 배지처의 그 바지 대표 있잖아. 네. 실제는 황승택인데 바지 대표를 조진형으로 바지를 하나 앉혀. 조진형. 거기 부인이 남영자라시 남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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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명자. 예. 부인이 다행히 국적이 캐나다야. 아, 그때. 캐나다니까 당신 사학만 그 사학도 준 것 같아. 사학만 투자한 걸로 꾸미자. 네. 그러면서 이게 지분 30% 줄게. 원래 이게 호텔이 2천원짜리잖아. 돈 사학 내고 30% 지분 주겠어요? 안 주죠. 네. 이렇게 검은 머리 외국인.
그러니까 외국인인데 검은 머리야. 요 남영자를 내세워서 외국계 기업으로 꾸며.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도 알지 그걸 네. 꾸민 걸. 네.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자필로 야 1.5%만 받아. 1.5%만 받아. 네. 자필이 넣었다니까. 그 황성택이가 정진상이하고 절친이고. 남영자, 정자동. 예.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모르겠네요. 거기에 수사가 다 끝나고 이제 네. 2명 남았대. 네. 정진상이하고 이재명이만 소환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두 번째 일단 백현동 쌍방울은 영장을 청구하고 네. 그다음에 정자동도 곧 이게 소환해서 영장이 들어가는데 네. 이거는 이제 백현동보다 더 심각한 게 네. 5단계 상해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형량이 나오면 대략 어느 정도 나올 확률이 있나요? 다 배임은요. 네. 배임은 이제 그냥 50억 넣으면 5년 이상 무기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 배임이고 네. 중요한 게 여기에 이제 그 검찰이 아주 에이스 검사를 성남지청에 2명을 보냈어. 옛날에 그 FC도 제일 잘했대. 네. 그 이원석 총장이 뭐랬냐면 야 수사 중에서 너가 제일 잘한 게 막 성남 FC 수사야. 성남 FC 133억 뇌물 있잖아요. 네. 이게 제일 수사가 완벽하게 됐다는 거예요. 밝혀내고. 자, 그래서 이제 성남지청장 이창수가 이번에 검사장으로 승진했죠. 승진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후임자가 지금 성남지청장이 누구냐? 네. 후임자가 이제 전무곤. 전무곤. 네. 이분이 31기예요. 한동훈 4년 후배죠. 네. 31기인데 이분이 대구 경북고등학교 고대법대 나왔는데 최고 에이스야. 대검에서 정책기획과장, 네. 법무부에서도 기획과장. 그다음에 맞습니다. 이분이 인수위에 파견 나갔어요. 아, 윤석열 대통령 네. 인수위에 있던 사람이야. 아 그래요. 전무곤. 전무곤. 에이스 중에 에이스입니다. 네, 검사님 화이팅. 최고 요직만. 네. 이분이 성남지청장으로 가서 아. 수사를 이제 지휘하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이재명이 이제 직접 수사할 3부장이거든. 성남지청의 특수부가 3부예요. 네. 3부장이 하준호. 네. 이분은 이제 37기입니다. 어리죠. 37기. 네. 부산의 해광고 조국이 고등학교 후배인데 해광고. 조국하고는 원수 조국이 맞아요? 이분이 서해 공무원 사건을 수사한 아. 중앙지검의 부부장으로서 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총괄 수사한 이분도 에이스죠. 네가 가서 이재명이 잡아라. 두 분. 이래 보낸 거예요. 이호수가 서해 공무원 박지원이하고 다 잡았잖아. 네. 이분이. 아니 때가 오네요. 그래서는 이번에 전무곤 지청장, 그다음에 하준호 3부장, 삼부장. 2명이 지금 정자동 수사를 하는데 이미 7개 다 압수해가고 다 했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이제 2개로 돼 있기 때문에 곧 아마 소환이 네. 임박했다. 아. 이렇게 보면 돼요. 아우 이렇게 정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우 벌써 웃음이 나네요. 이제 살 수가 있을 것 하늘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님과 나이죠.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이재명을 하느냐. 네. 첫째는 이제 백현동을 재청구한다. 그다음에 쌍방울을 보안수사해서 수원에다가 재청구한다. 그다음에 성남지청에서 하고 있는 네. 정자동 네. 이게 제일 크기 때문에 이걸 또 청구하는 거 있고. 네.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뭐 수원지검의 쪼개기 후원금, 그다음에 법인카드 배소연 씨 있잖아요. 네. 이런 거. 그다음에 배소연의 차명 재산들 이런 게 이제 마지막에 네.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이게 한동훈 장관의 네. 카드고 아주 이게 몇 번 있다는 거예요. 아유, 다행입니다. 그 셀카가 이슈가 좀 됐는데요. 한동훈 장관 여기 저희도 여기 근처인데 예술의 전당에 공연을 가셨는데 그냥 시민들이 다 이 엄청 잘생긴 한동훈 장관님하고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줄을 섰는데 이재명은 국회에 이재명한테 줄 서려고 하는 이 공천받으려는 이 핫질의 이 코돌이들부터 이 셀카를 찍더라고요. 이 두 셀카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제 7일 날이죠. 네. 그저께 그분이 한동훈 장관 취미가 음악 감상이에요. 멋져 불어 어떡해요. 근데 저도 그때 제가 런던 필하모닉을 봤어요. 네. 그게 4년 만에 왔어요. 런던 필하모닉이 저는 이제 옛날에 제 이명박 대통령 큰 사이 저하고 제일 절친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삼성전자의 부사장이에요. 유럽에 있는데 예. 제 친구가 이제 런던 필하모닉 티켓 있잖아. 그걸 이게 귀한 한 장 거. 줘가지고 제가 이게 봤는데 네. 4년 만에 또 온 거예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음악 감상이 취미니까 아마 그걸 보러 아, 그거네요. 런던 필하모닉을 보러 예술의 장 간 것 같아요. 네. 한동훈 장관 이게 법조인 사전에 보면
취미가 음악 감상 돼 있어요. 저는 이제 취미가 네. 술인데 저는 뭐 폭탄주 술 먹는 게 제 취미인데 완전 한동훈 장관은 네. 술을 입에도 못 대니 못 드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음악 감상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갔는데 네. 야, 한동훈 장관은 남녀노소가 다 좋아해. 다 좋아요. 남녀노소가. 지금 젊은 세대 다 좋아요. 그러다가 이게 네. 왜 MZ 젊은 세대가 왜 좋아하느냐? 젊은 세대는요 할 말 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우리 한동훈 장관이 국회 가도 완전히 그냥 묵삽을 내버리잖아. MZ 세대 옛날- 아이콘이에요. 옛날 장관 같으면 아이고 속으로는 속으로는 막 입맛을 부글부글해도 겉으로는 아이 의원님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거 없죠. 아이고 의원님 죄송합니다. 네. 이러잖아. 비굴할 근데 때 한동훈 장관은 팩트를 가지고 네. 완전히 질문하는 뭐 김남국, 최강욱, 김의겸, 뭐 박범계 완전히 고민정 다 박살내버리잖아. 네. 그게 젊은 청년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열광. 야 MZ 세대는 할 말하는 그래서 이게 한동훈이다. 네. 막 사인해달라고. 네. 제가 여기 옛날 4년 전에는 별로 안 유명했는지 네. 사인해서 한 명도 없더라고. 지금 제가 가면 뭐 몇 명은 사인해달라고 거야. 저도 밥 먹으러 가면 사인해달라고 하면 있어요. 그럼 근데 뭐 제 인기하고 네. 한동훈 인기는 비교가 안 되지. 아. 야 정말 이게 줄 서가지고 난리야. 난리. 맞습니다. 난립니다. 그리고 더 저기는 한동훈 장관한테 이제 어떤 그 구정고 후배가 저 진짜 검사 되고 싶고 선배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별거 없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워딩들 우리 정치인들은 아 감사합니다. 뭐 꼭 응원합니다. 이런 이제 구태 이제는 그게 구태예요. 왜냐면 평범하고 그냥 가식적인 멘트가 아니라 아유 검사들도 별거 없어 뭐 검사까지 될라 그래 이렇게 하는데 화이팅 뭐 응원은 해 이렇게 해주시는 거에서 젊은 세대가 좋아하고 또 어떤 이 초등학생이 펜이라 그러면서 스티커를 준 거예요. 근데 초등학생들이 요즘에 스티커랑 그 포카라고 해서 포토카드를 엄청 좋아합니다. 저희 딸도 그런데 그걸 줬는데 그거를 그 붙여놓으셨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그게 발견이 돼서 팬심들이 저희도 사실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게 서변님 정말 대박 폭탄주도 최고래요. 최고입니다 짱 이런 분들 우리가 언급할 때 팬은 찐 팬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대가 진짜 다 한동훈 장관님 응원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게 그럼 한동훈 장관의 카드가 네, 지금 구속이 3가지 있죠. 네. 백현동은 서울서, 네. 그다음에 쌍방울은 수원서, 그다음에 정자동은 성남서. 성남서. 다 다른데 아. 다른 데서 이게 청구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이재명 네, 이놈에게 어떤 또 꼼수로 방하느냐. 네. 이재명의 또 잔머리도 보통 아닙니다. 야 이놈에게 진짜 징글징글한 지새끼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지금 도망달리가 정말 이게 바퀴벌레가 네. 처럼 이게 살아남아서 그 지가 바퀴벌레가 뭐 3억 5천만 원 됐다고 고성국 박사 그러더라고. 제가 법보다 주먹 갔더니 근데 이 요놈에게 또 잔머리를 굴리는 게 그럼 이게 어떻게 하느냐. 그걸 이제 그 홍익표라고요. 아, 홍익표가 이제 청계를 누설했잖아요. 네. 뭐냐면 10월 말까지 한동훈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탄핵을 결정하겠다. 이 말은요. 한동훈 겁을 주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 이게 빨리 우리 불구속 기소해라. 아이고. 너 여기 다시 한번 영장을 재청구하면 우리 바로 너 탄핵한다. 이 아이고. 협박입니다. 그런 거 이게 겁먹었- 홍익표가 아유. 협박하는 거예요. 네. 왜 지금 탄핵 못해? 네, 네. 한동훈 장관이 그랬잖아 방송에서 지금 하세요. 네. 지금 왜 못하느냐고. 지금은 탄핵을 겁나지 여론이나 모든 게. 네. 그러니까 이제 협박을 하는 거야. 네. 너 10월 말쯤에 할게. 네. 왜? 그때 되면 한 달 정도 되면 불구속이나 기소 놀잖아.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을 협박해서 불구속 기소하게 만들고 네. 진짜 그래가 만에 하나 한동훈 장관이 영장을 또 치잖아. 네. 그러면 이걸 핑계 삼아 가지고 네. 진짜 탄핵한다. 네. 이게 민주당의 지금 꼼수예요. 아, 맞습니다. 지금 여기 민주당에 제가 뭐 의원들 패널이 많잖아요. 네. 방송을 많이 하니까 보면 여기 진짜 한동훈 탄핵이라고 지금 개딸들이 난립니다. 아, 개딸들이 난리예요. 지는 자, 설마 이게 우리 합리적인 사람들은 네. 설마 민주당이 아무리 막가파 정당이지만 한동훈 장관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어떻게 한동훈 탄핵까지 하겠냐? 네. 그러면 이게 역풍이 불 텐데 그러면 총선 망칠 텐데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은 이래. 근데 민주당은 이미 이성을 상실한 완전히 막가파 정당이에요. 네. 이미 개딸 전체주의가 맞습니다. 이재명 유일체제가 지배하는 민주당은 정당이 아니에요. 네. 완전히 깡패 집단이야.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이재명을 또 영장을 치잖아. 이러면 이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서 탄핵을 네. 의결할 걸로 보고 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철저하게 해서 네. 대대적으로 이게 우리가 여론전할 수 있는 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아유, 서윤상님, 그 다음에 우파 지명희님 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개딸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얘네들은 공산주의를 공부를 많이 했나 보다. 아주 홍위병만 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성을 상실할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요. 네네. 결국 이 차기 대선은 현재 지지율만 보면요. 네. 현재 지지율만 보면 네. 차기 대선은 그 한동훈과 이재명 싸움이 될 수밖에 없죠. 네. 현재 지지율은. 네. 아마 이게 이번 국면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 아, 맞습니다. 총선 전에 기선제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아마 근데 제가 보기에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됩니다. 네. 둘 다 사는 길이 없어요. 네. 과연 이게 한동훈이가 죽느냐, 아니면 이게 이재명이가 죽느냐, 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저 댓글 보니까 네. 기소는 이제 검찰이 하는 게 맞죠. 네. 저희 댓글 보고 댓글 근데- 조금만 키워주세요. 네. 맞는데, 네. 근데 민주당이나 일반 국민이나 누가 봐도 네. 다 이게 한동훈의 뜻이, 네. 왜냐하면 이게 이원석 총장하고 한동훈은 눈빛만 봐도 아니까 네. 실질적으로는 한동훈 장관이 개입한 건 없어요. 맞습니다. 법적으로 그거는 검찰이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 거의 총책임자로 법적으로 돼 있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번에 저는 사활을 건 아마 이게 마지막 승부다. 네. 한동훈하고 네. 정말 조선 제일 금, 네. 조선 제일 혀, 네. 문무겸전 이런 이제 한동훈 장관과 네. 그다음에 당군들의 최대 사기꾼, 네. 당군들의 최대 거짓말쟁이, 당군들의 최대 부패범, 네. 당군들의 최대 위선 쇼하는 놈, 아. 이 이재명 네. 하고 이제 마지막 승부인데 승부가 나와. 한동훈은 이제 어떻게든 구속을 시키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은 이제 탄핵으로 한 탄핵으로 아마 이게 맞서지 않겠나. 네. 이걸 우리가 이제 잘 네. 국면을 파악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네. 이게 중요한 게 결국은 여론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민 여론. 네. 우리가 이게 이재명의 부도덕한 완전히 무도함을 잘 국민들한테 설득하고 네. 그다음에 한 장관이야 무슨 잘못이냐고 이걸 이게 저희가 철저하게 국민들한테 알리는. 네.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한테 힘을 실어주고 네. 어떻게든 이게 이재명이 잘못된 걸 이렇게 까발리는 맞습니다. 이런 역할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우, 큰 박수 여기서 한번 좀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네, 여러분들도 마음에서 힘이 생기시죠? 지금 방금 전에 어떤 분께서 핵폭탄, 서정욱 핵폭탄으로 대한민국 지키자 이러셨는데 정말 정말 핵폭탄이신 것 같고 또 그 핵팩트 서라는 별명을 누가 져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마음을 지금 어디서든 자기 신이 계신 분야에서 알려주시고 더 많이 설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재명 이놈이 얼마나 나쁘냐면 한마디만 더 하고 다음 주에 이놈이요. 길어요. 이 이 이재명은. 자기 자서전도 내가 이재명 자서전까지 다 읽어봤어요. 네. 방송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런데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책에 보면요. 네. 이놈이 자기 검사 사칭 할 때 이게 검사 사칭이 위정 교사하고 연결돼 있잖아. 네. 중요한 사건입니다. 위정 교사가 검사 사칭 사건이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재명이가 이제 도망을 가버려요. 이재명.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이가 그때 최초로 PD가요. 네. 검사 사칭 인정하면 영장 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한 달만 도망가자. 이러면 이게 일단 소나기는 피하는 거 아니냐. 네. 도망을 간 게 책이 나옵니다. 근데 도망을 갔다 강원도로 가는데 네. 경찰이 검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평소에 알고 있던 네. 동생이잖아. 동생의 인적사항을 싹 불러. 뭐 동생도 사기꾼처럼 생긴지 그거는 네. 저거 형은 착하죠. 공인회계 사입니다. 어. 이재명이 형은 착한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하여튼 동생 인적사항을 떼가지고 검문을 피하고 그 가서 핸드폰 있잖아. 배터리를 빼가지고 위치 추적 안 당하려고 버린 거 있잖아. 이게 이재명입니다. 이런 놈이 이거 대통령. 안 바뀌어. 야 변호사가 그것도 많아. 네. 검사사직 나중에 벌금 150만 원 넣었는데 네. 그때는 구속 분위기였거든. 어마어마했지. 그러니까 이게 동생 이름 사칭하고 그 신분증 위조한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핸드폰 형용. 배터리까지 빼고 네, 동생. 도망간 놈. 이게 이재명입니다. 저는 진짜 이게 네. 심각한 게 네. 이재명에 대한 농담이 하나 있더라고. 네. 제가 이봉규 유튜브라고 있잖아요. 네. 이번 TV에서. 이봉규 TV도 제가 여기 나갑니다. 네. 목요일 날 나가서 이게 녹화를 하는데 저도 가끔 나와요. 아 그래요. 이봉규 가면 이게 유평 뭐 떡평 떡평 해주시죠. 뭐 이렇게 뭐 떠돌아다니는 글 있잖아. 네. 제가 칼럼 쓰면 신문에 네. 제가 문화일보에 이제 칼럼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봉규 박사가 읽어줘요. 네.
근데 거기 떡평에 보니까 제가 딱 와닿는 게 있더라고. 뭐라고 하셨죠? 야, 자기 그 글 쓴 사람이 있어요. 네. 이봉규가 쓴 게 아니고 네, 글 쓴 사람이 네. 자기가 이제 살아오면서 별의별 사람 봤을 거 아니야. 야, 자기 살아오면서 이게 검사 전과 사범도 봤고 네. 하긴 뭐 저는 전과 20번도 봐서 전과 사범이야 당연히 보지. 네. 보고 그다음에 자기가 살아오다 보니까 형수한테 쌍욕하는 놈도 봤대. 그리고 완전히 무상연애하는 놈도 봤대. 이거 김보영 무상연애 있잖아. 다 했어. 범죄자라는 네? 모든 걸 다 했어. 예. 아니 그러니까 별의별 걸 다 본 거예요. 별의별 인간 근데 공증을.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이 모든 걸 한 사람이 한 걸 처음 봤대. 야, 지금 각자 한 사람씩 하는데 아니 우리가 살다 보면 전과 사범도 있지. 네. 저건 또뭐 사범죄. 내 아는 분도 형수한테 뭐 10화 정도까지 욕한 사람도 있어. 뭐 이재명처럼 욕할 수는 없지. 네. 그건 뭐 완전 기상천외한 욕이잖아. 뭐 별의별 놈 다 있지. 무상연애한 놈도 있고 뭐 비리된 뇌물 바른 놈도 있고 각자 하나씩 그렇잖아. 하는데. 위장 교사한 놈도 있고 네. 뭐 별의별 놈 있지. 네. 근데 이걸 한 놈이 이걸 다 한다는 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너무 정확한 표현이네요. 야, 한 놈이 범죄를 이렇게 수십 개를 네. 저지르고 형수한테 네. 욕하고 네. 막 한 놈이 무상연애하고 온갖 다 하는 이런 천하의 와. 잡범 이런 자가 이게 오늘 단식 쇼한다고 그래 네. 나가서 이게 뭐 강서구 지원 요청한다 어이가 없네요. 이 판사가 뭐라 하겠냐고요. 정말 이게 부권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범죄 심리학을 저도 공부를 했는데 이게 지금 범죄 심리학의 새로운 국면이 처했다. 이재명 감옥 가면 그 새로운 연구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한 인간이 다양한 범죄를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가. 이제 그 범죄에 이제 그 결과들이 기록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금 하늘 뭐 보기도 어렵고 암 걸리지만 조금만 우리가 참읍시다. 왜냐하면 그만큼 다양한 선물 세트였기 때문에 한 번에 한 큐에 되기가 어려웠던 사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